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우리 사주에는 불리하다라고 하는 몇 가지 흉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겁재, 상관, 칠살, 편인이 그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사주의 병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본 영상은 사주의 병을 치유함으로써 복을 끌어오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사주의 병을 알고 그것을 치유하는 마음 공부를 하면 운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복이 무난하게 잘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사용신 사주가 사는 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흉신의 흉함으로 인한 폐해는 줄어들고 이것이 복록으로 전환되는 것인데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개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편인의 병부터 알아봅니다. 편인이 태왕한 사주, 편인이 식신을 파극하는 사주를 말하는데요. 편인은 식신을 파괴하기 때문에 도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식신은 재물을 생해주는 길신으로 복록의 원천이 되는데요. 편인이 많으면 나의 복록의 원천을 파괴하기 때문에 박복한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하는 일이 막히고 용두사미가 되기도 하며 이속이 없으면 남을 돕지 않아 인색하고 인정머리가 없습니다. 편인을 제압하는 것은 인정이나 화통함이 있는 편제가 있고요. 비견의 동료에도 편인을 설기하여 제화합니다. 따라서 자비심과 동료애를 키우며 화통한 성격을 키우는 것이 좋고요. 인색하거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큰 마음, 넓은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수양하다 보면 명예를 얻고 복록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는 겁재의 병입니다. 비견겁재가 태왕한 사주, 신왕한데 겁재가 정재를 극하거나 충하는 사주입니다. 겁재는 나의 재물복록을 겁탈하여 빼앗고 소모시키는 신인데요. 또한 재물 욕심과 여자 욕심이 많습니다. 겁재가 정재를 충극하거나 편재나 칠살과 동주하면 투기 도박의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폭력적인 성향도 있는데요. 겁탈하려는 욕심과 지배하려는 욕심에서 폭력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돈 욕심이 병이 되고요. 여자에 대한 집착도 병이 됩니다. 이런 사주는 한 푼 두 푼 모아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요. 한몫에 큰 돈을 벌려는 마음을 버리고 항상 욕심을 비우는 마음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겁재가 재화돼서 재물이 자연히 생깁니다. 이렇게 마음을 수양하다 보면 나중에는 큰 복록과 인덕을 얻게 됩니다. 이 사주는 비겁이 많은 사주인데요. 6월에 태어난 임수일간이 일지 오화 정제를 두었고 월 시간에 겁재가 양투하였습니다. 연월지 진유 육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축대운은 천간으로 겁재들의 쟁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분명 재정적으로 힘들 수 있으며 지지축토는 정관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축속의 개수가 살아나서 늘 나의 결과물을 빼앗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축토 정관이 들어왔을 때 천간 지지의 글자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장간의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무인대운에 무토 편관이 오게 되면 일단 개수 겁재와 합하는 운이긴 하지만 겁재들을 다스려 무토라는 편관을 체감할 수도 있고 식신 간목도 움직임으로 정축대운보다는 좋다고 보는데요. 특정 세운에 따라서는 좋고 나쁨이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지지의 인목식신은 일지로 당겨 식상이 살아나면서 돈을 만들어내는 형국이 됩니다. 사주에 이렇게 겁재들이 중중한데 돈을 쫓는다면 개수 겁재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는데요. 가능하면 조직생활을 통해 겁재들을 다스리는 게 가장 현명한 삶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칠살의 병입니다. 편관 칠살이 태왕한 신약사주, 편관이 투출하여 비견을 극하는 사주를 말합니다. 명예욕과 자기 과시의 단점이 있고요.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가난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고통으로 인해 폭력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고통을 받으면 보복하려는 마음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폭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질서를 무시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칠살을 제어하는 것은 식신과 정인인데요. 모난 곳을 깎아내고 식신의 원만한 심성을 키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갖도록 수양해야 하고요. 또 예의 범절과 질서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나를 낮추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격도 급하니까 늘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 수양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칠살이 재화돼서 큰 권세와 명예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관의 병입니다. 상관이 태왕한 사주, 또 상관이 정관을 충하거나 극하는 사주를 말합니다. 상관은 가시 돋친 꽃과 같아서 재주가 많고 총명하여 화려하기는 하지만 남을 찌르는 말이나 비판하는 말을 잘하는데요. 따라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해야 하고 원만한 심성을 닦아야 하고요. 상관을 제압하는 것은 정인이니까 정인의 자비심과 지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람을 대하고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또 상관은 오만한 성정이 있는데요. 남을 깔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나를 낮추고 남을 공경하며 겸손한 미덕을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 수양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상관이 재화되어 큰 명예와 복록을 가져다 줍니다. 이 사주는 묘월 간목 양인격입니다. 천간으로는 월시간의 정화 상관이 년지 미토에 뿌리를 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지지는 월 일시에 묘신 기문관살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천간의 상관은 여명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직접적으로 원국에서 상관견관하지는 않는 명일지라도 상관의 성격이 아무래도 강하게 나오게 되고 정관운이 오게 되면 상관견관의 폐해가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지의 묘신이 암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 암합은 배우자의 부정을 논할 수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 설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지만 우선 이 사주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즉 상관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정화 상관이 상당히 운동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비록 월지에 통근하지 못해 왕하지는 않더라도 미토에 통근하고 생재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직장생활을 잘하고 묘신이라는 귀문 관사를 사회생활로 대신하게 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여명이기 때문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배우자가 집안일을 대신한다거나 또는 법, 의료, 공공기관에 다니면 상당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생활의 중단으로 어느 정도 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2개씩 있음으로 해서 아무래도 상관 성질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 사주로 봐서 한 성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늘 구설수를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